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출근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소하고 향긋한 커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새같이 쌀쌀한 아침에는 풍부한 우유 거품이 가득한 따뜻한 라떼 한 잔이 나의 몸과 마음을 한 번에 녹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중독 음료 중에 하나인 우리 커피에 대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바리스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들이 빨간 색깔 열매를 먹고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고 날뛰는 걸 보고 커피가 처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모래에 물을 붓는 것과 자갈에 물을 붓는 것을 조금 차이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창업을 하시려면 우선은 제일 먼저 창업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은 우선 넣으시려면 머신이 한 대.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커피 내리는 수달 만우와 카페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수연입니다. 오늘 먼 길에서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커피는 현재 한 1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네. 있고, 한국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고종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네.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제일 먼저 먹었던 건 아니고 염소들이 빨간 색깔 열매를 먹고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고 날뛰는 걸 보고 그 당시 목동 칼디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커피가 처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 커피 생 원두를 염소들이 먹고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서 그랬군요. 네, 빨간 색깔 열매를 먹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신기해서 그 당시 수도승, 이제 네. 나라의 제일 왕인 그분들에게 커피를 가지고 갔는데 이걸 불에 태워서 이제 처음에 그때부터 이제 원두라는 걸 알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커피에 들어있는 원두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이제 막 각성을 해서 그 염소들이 날뛰었군요. 그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염소, 네 발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는 이제 네 발로 걸어야 되는 염소가 두 발로 뛰어다니더라라고 네. 얘기하기도 하고. 아마 그 정도로 이제 각성이 네. 돼서 활발하게 막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홈트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카페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하시니까 홈카페라고 집에서 많이들 또 커피 내려서 드시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집에다가 이제 홈카페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요즘에 홈카페라고 해서 막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네.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집에 갖다 놓을 수는 없고. 그죠, 그런 그래서 거를 다. 대부분이 캡슐 커피를 사실 조금 많이 선호를 하시긴 네, 하세요. 근데 네. 아무래도 커피를 내가 정말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원대의 이 핸드드립 세트들부터 시작해서 하시는데,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요? 그래서 한 20만 원대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르시기도 하시고, 나는 정말 커피의 고유의 맛을 느끼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드립 세트를 보통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이렇게 구매를 해서 세팅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되게 편해서 핸드드립 세트가 사실 되게 잘 나와서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가지고 오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드리퍼. 네.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전자는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예전에는 원두로만 보통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가루로 된 걸 네, 구매를 네.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원두 판매하는 곳들에서 희망하시는 대로 분쇄도를 또 갈아서 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핸드밀은 자유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핸드밀이란 거는 이제 우리의 원두를 갈아주는, 이렇게 드르륵 갈아주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필터라고 하는 종이도 하얀 게 있고, 그러니까 표백이 된 게 있고, 표백이 안 된 게 있네요. 네, 예전에는 뭐 하얀색은 표백이다, 갈색은 미표백이다 해서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네. 최근에는 뭐 표백이다, 미표백이다 나누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냥 페이퍼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바로 페이퍼에 커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린싱이라는 걸 거쳐서 물을 한번 종이에 먹여서 추출하시는 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실 요즘은 많이 고르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페이퍼의 색상은 별 차이가 없다, 네. 요새는. 그리고 아까 그 닌싱? 네. 닌싱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지금 원두가 들어가 있지만 넣기 전에 물을 한번 이제 흠뻑 적신다, 네. 이런 의미신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종이에 남아있는 종이 맛들을 조금 버려서 네.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네. 많으시죠. 가끔 어떤 커피를 드립해서 마실 때 그 말씀하신 그 종이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그런 저 필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드리퍼도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드리퍼 종류에 따라서 페이퍼도 같은 걸 사용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다리꼴의 모양의 드리퍼를 사용을 하시는데 원뿔형의 페이퍼를 넣게 되면 이 드리퍼와 페이퍼가 또 맞아서 접촉이 돼서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원뿔 모양이 되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추출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네. 요게 이제 사다리꼴 드리퍼고. 네, 얘가 네. 이제 대부분 집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칼리타 네. 제품이고요. 네. 이제 이 친구가 요즘 제가 또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라 하는 네. 이제 얘도 근데 일본산이긴 한데 하요라는 제품입니다. 그거는 이제 원뿔형으로. 원뿔 모양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도 같이 원뿔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그 사다리꼴에 내릴 때랑 원뿔형에 내릴 때랑 그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어떤 드리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실 맛의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리퍼는 안에 보시면 이제 리브선이 일자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구멍이 작게 3개가 나 있어요. 근데 이 하요 드리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 크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리브선 자체가 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각도가 60도라는 각도가 또 맞춰져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추출을 하실 때 아무래도 근데 원뿔 모양이고 리브선이 곡선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조금 빨라서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조금 마일드하고 부드럽게 내려서 드실 때에는 하요 드리퍼가 조금 좋고요. 조금 정교하게 바디감을 느끼고 싶다. 이제 조금 더 묵직한 커피가 좋다 하시면 칼리타로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홈카페를 세팅할 때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사실은 드리퍼도 좀 차이를 둬가지고 구매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향이 좋은 커피, 네.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케냐 쪽의 커피는 향이 되게 좋잖아요. 네. 과일 향이나 꽃향. 이제 그런 향에 조금 더 맛을 치중하고 싶으시면 하요를 가지고 추출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원뿔형으로? 네, 그래서 향이 조금 더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가벼운 향일수록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추출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요로 네. 추출하시면 좋고요. 이제 중남미 커피들 바디감. 이나 단맛, 조금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 이 칼리타를 통해서 조금 더 묵직하고 중후하게 추출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좀 원두에 따라서 커피콩 원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커피콩 원두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처음에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커피콩 종류를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사실 원두를 판매를 해보면 어떤 원두를 가장 좋아하세요라고 좀 저는 원두가 뭐 있는지 사실 많이 몰라요. 이제 얘기를 네. 하시는데 같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도 한 가지의 원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커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커피를 처음 접하실 때는 내가 조금 그래도 산미, 신맛이 있는 커피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에티오피아나 케냐 커피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신맛을 좀 즐기시는 네. 분들은 에티오피나 케냐. 네, 아프리카 쪽의 계열이 조금 더 꽃향이라든지 과일의 산미가 더 많이 두드러지게 네.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추럴
계열. 이제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연 그대로 말리다 보니까 그대로인 상태를 이 친구들이 많이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커피를 드시면 가장 좋고요. 아, 나는 되게 그냥 커피. 아,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사 먹는 네. 커피나 아, 그냥 그런 커피 먹고 싶어 하시면 이제 중남미의 브라질이라든지 가테말라, 네. 콜롬비아 커피를 드시면 아, 조금 더 고소하면서 단맛을 느끼시기에 아.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커피 콩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맛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원두콩 말씀하시면서 볶은 원두 그 자체를 구매를 하셔서 내가 집에서 이제 그라인드로 갈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갈아져 있는 거를 사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간은 이제 우리가 굵기 차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진다고요? 네, 분쇄도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데요. 네. 쉽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모래에 물을 붓는 것과 자갈에 물을 붓는 것을 조금 차이를 들면 네.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시중에 이제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머신에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추출해내는 커피이다 보니까 분쇄도가 가늘수록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한약을 쥐어 짜듯이 이 에스프레소 분쇄도 자체를 되게 가늘게 해서 쥐어 짜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우리가 아는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쇄도가 가는데 우리가 물을 계속 갖다 부으면 물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설탕 분쇄도 네. 이제 설탕의 굵기, 네, 소금보다는 네. 조금 가늘고 뭐 설탕보다는 굵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가는 소금이냐 또 굵은 소금이냐 그쵸.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네. 굵은 소금이 아니라 보통 일반 소금에서 네. 이제 조금 더 굵고 설탕보다는 조금 더 가늘게 아. 이제 손으로 촉각으로 조금 많이 보시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잡으시면 조금 더 아, 좋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가장 스탠다드하다. 네. 그러면 입자가 가늘어질수록 반대로 입자가 커질수록 이렇게 맛의 차이나 뭐 카페인의 차이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가늘게 할수록 조금 더 빠르게 추출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빠르게 추출하셔야지만 커피가 최대한 맛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이 친구들이 물과 만나는 접촉면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카페인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카페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온도가 높을수록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카페인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카페인이 늘어나는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원리를 이용을 하셔서 추출하시면 가장 좋기는 하죠. 아, 네. 그러면은 사실 그 가장 추출 시간이 짧은 거는 우리가 카페에서 사 먹는 네. 에스프레소가 제일 짧겠네요. 기계로 이제 콱 찍어가지고 네. 하니까. 네. 아. 사실은 가장 짧은 시간을 추출하는 게 에스프레소인데 또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단점이 나오는 게 네. 추출 온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죠. 아, 에스프레소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스프레소도 어느 정도의 카페인 함량이 안 나올 수는 없다. 근데 하지만 이 핸드드립으로 추출하는 이 추출 시간과 추출 네. 온도에 비해서는 에스프레소가 카페인이 조금 더 낮습니다. 아, 핸드 드립보다는. 네. 그럼 선생님 이제 디카페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 요새 이제 현대인들이 워낙 뭐 커피를 많이들 드시니까 하루에 뭐 10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궁여지책으로 오후에나 뭐 이렇게 저녁 때는 디카페인을 드신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디카페인의 추출 원리는 어떤 걸까요? 한동안 이제 커피 쪽에서 디카페인, 더치, 네. 콜드브루가 디카페인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네, 사실은 디카페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출 시간이 길수록 카페인이 많이 나온다고 그쵸. 했잖아요. 그래서 더치커피는 10시간에서 12시간을 추출하는 커피이다 보니까 사실은 카페인이 없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금 높을 것 네, 같은데요.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성분을 매일 검사를 하고 하다 보면 카페인 함량이 되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디카페인은 원두에서 카페인을 없앨 수는 없고요. 네. 생두에서
생두에서 디카페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이 생두를 가지고 물을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강한 압력에 의한 추출 용매를 가지고 이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물을 이용한 디카페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워터 프로세스. 예, 스위스 워터라고 보통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이 생두를 뜨거운 물에 넣어 두었다가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카페인이나 커피 수용성을 걸러내는 거죠. 아. 그 당시에 흡착탄소라 해서 엄청 강한 이 흡착간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카페인은 붙고 네. 커피의 수용성은 분리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몇 번을 거쳐서 디카페인을 만드는데 사실 100% 디카페인은 힘이 들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 한 97%에서 99%까지 아, 네. 카페인이 없어지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디카페인의 원리는 이제 워터 프로세스 네. 과정인데 또 개 중에는 어떤 화학적 용매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우리 몸에 해롭겠네요. 제일 처음에 이 디카페인을 이제 발견해낸 독일의 이제 화학자 같은 경우에 벤젠을 사실 사용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식이랑 간접적인 방식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아. 이제 보통 한국에서 지금 디카페인 들어오는 방식들은 대부분 스위스 워터로 사용을 네. 하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셔도 믿고 되실 안심하고 것 디카페인 네, 드셔도 즐기셔도 된다. 된대. 그 더치커피 이제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더치커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치커피가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요즘에는 뭐 콜드브루라는 단어를 네. 쓰기도 하고 뭐 더치커피라는 단어를 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차이들은 조금 있습니다. 찬물로 추출하냐 아니면 더치처럼 일정 시간 안에 이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더치커피는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되고요. 이제 배를 타는 이제 어부들이 아.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가 아는 커피들은 다 뜨거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커피를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배 안에서 찬물로 추출해서 이제 와인처럼 숙성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오히려 맛있었군요. 네, 맛이 괜찮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더치 커피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자 해서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제 더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네. 더치커피의 맛은 일반 원두로 내린 거나 혹은 에스프레소로 내린 거랑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더치커피는 차가운 물로 추출하다 보니까 향이 조금 더 오래 보존되기도 하고요. 네, 조금 더 뜨거운 커피로 내렸을 때 그때 갑자기 발효돼서 나오는 강한 신맛이라든지 그런 맛보다는 조금 부드러우면서 부드럽겠군요. 깔끔한 맛이 조금 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커피 콩을 로스팅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조금 뭐 더 세게 볶느냐 아니면 약하게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커피의 고유의 맛을 살려주자 해서 이제 커피 콩의 원래의 색깔인 갈색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생두는 연한 녹색. 네,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가 불을 받으면서 노란색, 주황색, 갈색깔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이라고 한국말로는 보통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개인 카페에서는 강배전을 보통 많이 사용을 네. 하고요.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들에 가보시면 중배전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중배전으로 갈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라든지 신맛과 단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이 신맛과 단맛에 불을 계속해서 가하다 보니까 얘들이 태워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쓴맛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돼서 쓴맛과 탄맛을 느끼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커피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우리가 구워 먹을 때 불에 소고기를 태워서 먹는 사람은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적당하게 맛있게 구워야 맛있듯이 커피 원두도 생두도 적당한 배전도에 따라서 로스팅을 해서 드셔주시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시중에 이런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집 같은 데는 대부분 많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볶잖아요.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한국에 커피가 넘어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커피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커피가 많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면서 그 당시 그 원두들이 넘어왔는데 그 원두들이 되게 다 강하게 볶여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 사람들이 접하면서 그래 커피는 쓴맛이야 해서 느끼다 보니까 모든 대중화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서는 인생이 쓰니까 커피가 쓰다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커피는 쓴맛보다는 되게 네. 산미라든지 단맛이 되게 좋은 아. 커피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동네마다 아주 그 바리스타 분들이 자기 고유의 이렇게 원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집집마다 정말 다 커피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볶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분이 어떻게 이제 뭐 블렌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맛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로스터의 특색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 커피를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커피야. 이렇게 마셔야 돼. 네. 해서 했는데 사실 많이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인 맛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고유를 지켜야 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이게 좋은 커피야 라고 보통 많이 알아주시고 또 카페를 또 찾아서 가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지금 앞에 세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드립하는 모습을 시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은 지금 원두도 이제 준비를 했지만, 이제 가루로 갈아왔어요. 이제 네. 보통 이게 이제 핸드드립 굵기 분쇄도로 제가 해서 왔는데, 사실 원두는 추출하기 전에 바로바로 갈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도 향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아주 여기 스튜디오 안에 정말 고소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커피 향이 빨리 날아가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사실은 그때그때 갈아서 네. 사용하시는 게 가장 네. 좋다는 거. 네,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뜨거운 물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 서버도 커피를 내리는 물의 온도와 같이 따뜻하게 온도를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이 가장 빨리 날아가는 게 아무래도 온도 차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커피를 뜨거운 물로 내린다고 해서 여기가 차가운데 괜찮겠지? 하고 내리시면 여기 온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커피가 향을 빨리 잃어버리는. 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제 뚜껑을 보통 사용을 잘 안 하고 이제 이 뜨거운 물 그대로 사용해서 얘를 똑같은 온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데워주는 역할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서 물의 온도도 사실 조금 낮춰주긴 하는데요. 이제 아까 분쇄도에 따라서도 커피가 맛이 달라지긴 그쵸. 하는데 네. 이 온도에 따라서도 사실 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온도는 한 몇 도 정도를 사용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90도에서 92도라는 이제 온도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해서 핸드드립을 하셨는데 요즘엔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저는 기준점을 잡으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나는 되게 진한 커피를 좋아한다, 네. 묵직한 커피를 좋아한다 하시면 아무래도 원두 로스팅 자체가 조금 더 진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물의 온도를 더 높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추셔서 추출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맛을 느끼실 네. 수가 있고요. 근데 로스팅이 너무 연하게 됐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의 온도도 낮추시게 되시면 신맛만 마구마구 올라오기 때문에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80도에서 90도를 조금 가늠하시면 네. 되게 좋습니다. 네, 일단 이제 물을 조금 데워주시고요. 데워주시고 나면 제일 처음에 이 커피에게도 준비 시간을 줘야 네. 돼요. 그래서 제가 살짝 먼저 물을 조금 줘서 녹인물이라는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온도가 갈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뽀글뽀글하게 신선하게는 못 올라오지만 네, 어느 정도 물이 먹게 되고 이때는 원두가 골고루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가루를 바로 갈게 되시면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아래쪽에는 최대한 물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약간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나요? 네, 나선형으로 하시고 그 대신 이때 또 중요한 건 종이 쪽에는 물이 안 가는 게 안 닿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종이 맛이 좀 하셨었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물이 직접적으로 종이에 닿게 되면 종이 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커피 안쪽에서 추출하시면 좋고요. 얘는 이제 지금 칼리타거든요. 네. 그래서 구멍이 3개다 보니까 보통 이제 또 5대 3대 2라는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추출하면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게 꼭 무조건 정답이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맛있는
그래서 저는 이 커피가 오늘 케냐 커피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향을 살려서 추출하기 위해서 3번에 아. 나누지는 않고 조금 추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때는 물줄기가 최대한 일정하게 천천히 추출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만 보고 있어도 정말 커피 향기가 너무 좋으네요. 네, 이때 사실 이제 커피가 추출돼서 올라올 때 향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를 갈았을 때 물을 딱 처음 부었을 때 향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커피를 가장 많이 향을 네. 맡아주시고 아. 사실 손님들에게 갔을 때는 좋은 향은 조금 날아갔다고 네.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바리스타 분들이 제일 향기로울 때 다 맡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핸드드립은 꼭 주문하시면 꼭 바리스타가 내릴 때 꼭 보시면서 향을 네. 조금 같이 음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잔의 커피를 위해서 20g의 원두를 사용을 했고요. 네, 저는 20g에 1대10 기준으로 200ml를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g 원두에 200ml 네. 물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커피 원두가 물에 100% 녹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원두가 한 알당 우리에게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계속 내린다고 해서 이 친구가 우리한테 커피를 계속 계속 주는 주는 건 게 아니기 아니군요. 때문에 최대한 네, 그 맛을 살려서 추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 원두와 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조금만 추출해서 물을 가수하시는 분들 네, 계시고 물을 네. 더해서 드시는 네. 분도 계신데 오히려 계속해서 붓는 건 좋지는 않다는 거 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이렇게 딱 추출한 상태에서 나의 또 입맛에 따라 물을 더 부어서 드시던지 하는 거는 좋지만 물을 더 넣기 위해서 계속 뽑지는 말아라. 네, 맞습니다. 지금 200ml가 돼서 제가 뺄 건데요. 저희 네. 물의 온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네. 이 커피가 이제 조금 녹아져 내려오는 성분 자체가 이제 해서 색깔이 조금 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드셨을 때 또 이 친구, 이 케냐 커피의 맛이 아. 또 어떻게 나는지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커피 맛을 조금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커피를 잡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카페 가보면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떨 때는 너무나 많은 커피 종류가 있어서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서 뭐를 골라야 될지 잘 네. 헷갈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아메리카노 아니면 이제 라떼 요 정도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양한 커피 종류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 가도 대표 메뉴가 제일 위에 있는 메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른들이 모르시고 가셔서 제일 위에 있는 메뉴를 보고 고르셨는데 그게 대부분 에스프레소. 네. 뭐 이건 양도 작고 뭐 이런 거 주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은 주문을 하실 때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주문하시면 좋지만 되게 카페 메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깔끔하게 커피다운 커피를 마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카노를 보통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너무 많이 써요. 이제 쓰다 나는 너무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 시럽을 넣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조금 더 물을 받으셔서 물을 조금 더 태워서 드시면 네. 조금 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커피 마시기가 너무 나는 좀 별로야. 조금 속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우유가 들어간 걸 많이 네. 찾으시죠. 그래서 라떼라고 붙은 메뉴들은 우유가 다 들어간 메뉴고요. 앞쪽에 바닐라 라떼, 카라멜 라떼 뭐 이렇게 붙는 거는 시럽들이 바닐라냐 카라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라떼는 우유. 그러면 나는 조금 달달한 게 먹고 싶어 하시면 바닐라, 뭐 카라멜 이런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마끼아또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마키아토는 사실 이탈리아어로 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에스프레소를 즐겨 먹잖아요. 그래서 네. 에스프레소 잔에 우유 스팀한 것을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딱 넣으면 점이 한 게 생겨요. 그게 원래 마키아토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해서 보통 많이 아시는데 이제 카라멜 시럽으로 위에 드레즈를 해주는 거죠. 예쁘게 그림을 그려준.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을 그린다 해서 카라멜 마키아토인데 이제 결국 카라멜 시럽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달달한 게 땡긴다 하실 때는 뭐 카라멜 마끼아또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또 카푸치노도 있잖아요, 선생님. 사실 요즘에 메뉴가 되게 간편화되고 네. 있어가지고 이제 카푸치노랑 라떼를 이제 많이 통합해서 사용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카푸치노랑 라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라고 보통 물어보시면 시나몬 가루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카푸치노에 시나몬 가루를 올린다고 해서 카푸치노는 네. 사실 아니고 이탈리아에 가서 카푸치노를 시켜보시면 시나몬 가루를 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네. 거품량이 커피와 우유의 1대1로 거품이 네. 1이 되는 게 이제 카푸치노고 거품량이 조금 더 적은 게 라떼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네. 이제 시나몬 가루가 먹고 싶어서 보통 카푸치노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시나몬 가루 말고 진짜 거품을 많이 느끼고 싶어. TV에 나오는 거품 키스 네, 네. 이런 거는 카푸치노를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우린 카푸치노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거품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푸치노가 좀 커피 양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커피 양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라떼는 거품과 우유 양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유 양에 비해서 거품 양이 더 오히려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라떼는 오히려 우유가 조금 더 많이 네. 들어가겠군요. 네. 그래서 라떼가 조금 더 이렇게 마셔보면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네, 거품이 입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이제 네. 거품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거품부터 입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커피 맛은 조금 더 뒤에 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바리스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커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커피 먹는 사람 오히려 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같이 엄마랑도 카페를 가보면 막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커피 한 잔에. 근데 엄마는 계속 쓰다면서 그 커피를 계속 마시는. 근데 왜 시켜 먹어?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취미이자 특기가 자격증 따기였어요. 그 당시에 막 이것저것 하다가 알아보다가 이제 바리스타가 그때 엄청 핫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바리스타 자격증 한번 따봐? 그래서 그때가 이제 벌써 한 8, 9년 전이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카페 모카가 초코 소스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그냥 카페 가서 시켜 먹어도 그냥 카페 모카가 다니까 시켜 먹었는데 네. 초코일 줄은 전혀 몰랐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주위에서 너 그 커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 직업 교육 해볼 생각 없어? 라는 이제 의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전공은 아동 청소년 지도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청소년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와서 한번 바리스타 직업 강의 좀 해줘 라고 이제 요렇게 됐던 거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 너무 잘 맞네? 맞았군요. 이제 그렇게 하던 게 어느덧 이만큼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직접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커피숍이 많으니까 지금 카페 창업을 해도 괜찮을지. 사실 저도 뭐 제가 돈이 많아서 내가 넉넉해서 카페를 차리진 않았었고 그 당시 이제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을 다 접고 저한테 이제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해서 카페를 사실 오픈을 했었어요. 이제 부모님 돈으로 작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카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 보이시는데 되게 성공하셨어요라고 많이 찾아오시면서 창업 문의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죄송한데 카페 왜 하세요? 하고 첫 마디가 건물 있으세요? 라고 제 사실 먼저 여쭤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커피가 물장사라서 많이 남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부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오셔서 내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셔가지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나도 식당을 하기도 그렇고 뭐 내가 좋아하는 커피 내리면서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나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카페 하고 싶다라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그런 카페를 하시려면 일반 카페와는 조금 다른 차별화를 둔 카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위치를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커피가 맛있으면 찾아간다. 네.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촌이라든지 사람들이 번접할 수 없다 해도 차 타고 다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데 카페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했던 이 핸드드립 커피도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머신을 넣어서 커피를 해야 된다 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본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목적으로 카페를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카페를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뭘까요? 창업을 하시려면 우선은 제일 먼저 창업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은 우선 넣으시려면 머신이 한 대의 가격도 좀 있지만 이 친구가 전기를 혼자 5kg 를 단독으로 네.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모르시고 그냥 전기 공사를 하시고 나중에 승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카페 평수에 따라서 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전기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배수 시설. 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커피 머신도 잘 배수가 돼서 일어난다. 그리고 물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얼음을 만들고 그쵸. 커피 머신에도 물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를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들 요거를 꼭 참고를 하셔서 처음에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이제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도 이제 처음에 자격증 때문에 이 길을 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페를 뭐 창업을 하거나 커피숍을 내기 위해서는 그 커피 자격증 그게 꼭 필요한가요? 사실 저는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게 이제 취미이자 특기였어서 네. 뭐든 배우면 날 테스트해야 해 해서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격증 있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커피는 아시다시피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제 뭐 이거 정답은 없는데 저는 있고 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 카페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구나. 왜냐면 요즘 카페에 너무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가장 피해야 할 창업 3S가 카페가 들어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3C라고 해서 네. 카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안타까웠는데 내가 커피를 제대로 알고 맞아요. 네, 커피를 창업을 하시면 어떠한 문제를 직면한다 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커피 돈 된다더라 해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업도 많이 하는데 폐업도 사실 가장 많은 게 카페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꼭 따라기보다는 그래도 커피를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커피도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요새 어떤 커피를 주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제일 처음에 한국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카페 라떼가 가장 네. 주문율이 많았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긴 하는데 요즘에 이탈리아의 문화를 또 계속해서 왔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 커피의 도시 대구에도 에스프레소 바가 또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별로 안 되니까 막 두세 잔씩 컵을 다 네. 먹었다고 세워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그만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스프레소도 즐기시고 또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커피 고유의 맛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들의 니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커피의 문화도 그만큼 정말 다양하게 잘 퍼지고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께서는 커피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해외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경험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2년 전, 지금 작년에 사실 코로나라서 못 갔고 2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네. 나라인데요. 사실 저도 온두라스는 커피하면서 처음 들어본 나라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한국 대표도 국제심사위원으로 뽑혔을 때 이제 가자 해서 근데 온두라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온두라스를 쳤는데 살인율 2위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 되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너 갔다가 총 맞아서 죽고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전 세계의 심사위원들이 모여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오로대라고 해서 숨은 보석 찾기. 그래서 농부와 다이렉트로 커피를 사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농부들이 본인들이 키우는 커피가 얼마나 되게 맞아요. 다재다능하고 정말 대단한 커피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가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엄청 비싸게 비싸지고. 낙찰이 돼요. 근데 농부들이 가지고 가는 돈은 사실 맞아요.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치즈를 이제 쉘이라고 해서 COE라는 대회를 만든 되게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쉘이랑 이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이지윤이라고 해서 이제 바리스타니까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대단한 바리스타들은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온두라스에 이제 제가 가서 같이 그 각 세 개의 나라의 친구들과 커핑으로 통해서 커피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의 이 생두가 얼마만큼 이 값어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가격을 매기는 건데 이제 사실 우리 점수에 따라서 얘가 8,000원이 되느냐 7,000원이 되느냐 측정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사실 되게 엄청 저희도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셔서 노력해가지고. 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기후에 따라서 또 커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 로스팅은 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프로파일의 로스팅을 진행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커피의 맛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탑 10이 걸러지게 네. 되면 이제 그 탑 10에 들어있는 커피들은 경매를 해요. 그래서 몰래 가격을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커피들은 그렇다고 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네. 이제 매겨져서 이제 전 세계의 바리스타들이 사서 가게 되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온두라스의 산타바바라라는 나라였는데요. 거기는 처음에 이제 저도 가서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경매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돈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진짜 싸기는 싸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가는 걸까 해서 사실 경매에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갔을 때는 참여를 해서 제가 9위 커피를 낙찰을 받아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위의 커피도 맛이 있었지만 저에게 매력적인 커피가 9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되게 사람들이 엄청 호응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왜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다이렉트 트레이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직접 그 농부들과 바로 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커피.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커피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네. 한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온두라스에서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커피를 가지고 또 홍보도 되게 많이 하고 온두라스 커피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사실 커피 드셔보신 분들도 온두라스 커피는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근데 커피를 하신다면 진짜 커피 산지에는 꼭 가볼만 하구나. 이제 산 전체가 다 커피 나와요. 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직접 커피 열매도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공부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이제 가보는 게 제 네. 소원입니다. 정말 귀한 경험하고 오셨네요. 네. 또 선생님께서는 그 커피로 뭐 재능 기부도 하시고 원두도 나눔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교육 기부를 원해서 시작은 한 거는 아니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기부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릴 네, 때 네. 아버지가 장애인 집이든 노인이든 갔는데 왜 데리고 가?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계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 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네. 비용 자체나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커피 얼마 한다고 내가 직접 로스팅 하는데 조금 줄여주자 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게 기부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마트에도 가보고 여러 곳에 가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커피 원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막 나서서 그 원두 사지 마세요. 뭐 그 원두 네. 사세요. 이런 말 사실 못 드리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커피를 사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원두가 로스팅이 언제 됐고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가장 좋고 그 커피가 로스팅이 된 커피가 또 언제 로스팅이 되었고 유통기한은 또 얼마인지 사실 커피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커피는 향으로 마시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향을 가장 잘 느끼고 싶으시다면 로스팅 된 지 일주일 안에 된 커피를 꼭 구입을 하셔야지만 드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저렴한 커피라고 해서 조금 사 드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퀄리티 있는 나에게 좋은 커피를 네.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원두를 좀 찾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수업하시는 나이가 드신 많은 아버님들이 커피를 배우러 오시는 네. 이유가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하겠냐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랑 좋은 커피 내려 네. 마시지라고 해서 많이 배우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좋고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팁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더 건강에도 좋고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지만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좀 더 맛있는 커피를 홈카페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즐거운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하루 한 잔 즐기는 커피 알고 마시면 훨씬 즐겁고 행복한 나만의 힐링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맛있고 향기로운 커피 타임 즐기길 바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